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번 학기에 학습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때 그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언어는 1970년도에 컴퓨팅 환경이 지금하고 매우 달랐을 때 각 가정에 PC들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중요한 것이 응용을 개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개발에 대한 개발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운영체제를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는 거기에 맞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진 그 시대의 컴퓨팅 환경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바라는 언어가 왜 자바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게 됐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또 간단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도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업은 Object Early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에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임스 고슬링, 패트릭 뉴턴, 이 두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 언어를 개발했는데, 썬 마이크로시스템사라는 회사는 당시에는 매우 IT 업계에서는 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PC와 기업들에서 사용했던 대형 컴퓨터 사이에 위치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렸던 급의 컴퓨터들을 개발하고 판매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썬 마이크로시스템사는 좀 지나서 오라클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PC 환경이, 또 PC가 매우 빠르게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PC하고 차별화되는 컴퓨터들이 더 이상 그 자리를 그만큼 예전만큼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썬 마이크로시스템사는 오라클에 인수돼서 지금은 사라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큰 IT 업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기업이었고, 당시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를 할 때 그 연구실의 부유 정도, 그 연구실에 얼마나 예산을 많이 있냐 여부는 그 연구실에 썬 회사의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냐 없냐로 따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임스 고슬링과 패트릭 뉴턴이 개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였습니다. 자바는 최초에는 자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오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제임스 고슬링과 패트릭 누튼은 이 자바라는 언어를 개발하게 된 이유, 목표는 뭐였냐면은 TV와 같은 가정용 가전제품의 인베이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이 언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IoT, 인베이디 소프트웨어가 많이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래에는 그 당시 이 측면에서 미래에는 PC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즉 컴퓨팅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서 그 가전제품들의 기능들이 동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전제품의 기능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구현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또 인베디드에 맞게 개발할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자바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가전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다른 종류의 CPU를 사용하여 인베이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업이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특정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C, C++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바가 사용하는 해석 방식입니다. 컴파일 방식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해당 컴퓨팅 환경의 CPU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번역하여 실행 파일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고, 해석 방식은 한 번에 모든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고 프로그램 문장을 하나씩 번역하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후자 방식은 전자보다 실행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바는 해석 방식을 사용하는데 두 단계의 해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바에도 컴파일러가 있으며 이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1차적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번역된 것을 다시 해석기가 기계어로 한 문장씩 번역하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바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번역한 결과물을 중간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자바는 후자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C, C++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컴퓨팅 환경마다 컴파일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컴퓨팅 환경을 위한 중간 코드를 기계어로 해석하여 주는 해석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를 만들면 우리가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발 난이도나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런 해석기를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베이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바 개발자는 자바 소스가 어느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하던 동일한 결과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컴파일 방식을 사용하면 실행 주체가 운영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행하는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그 결과는 소스 코드가 같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기를 이용하면 실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이 해석기를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도 자바 소스의 실행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JVM이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바는 다양한 인베디드 환경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보장해 주기 위해 소스 코드를 중간 코드로 번역한 다음 JVM을 통해 실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자바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중간 코드는 바이트 단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이트 코드라 합니다. 인베이드 소프트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갖게 된 자바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강건성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강건성이란 오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이지만 인베이드 소프트의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바는 다른 언어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하는 요소이지만 오류를 자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언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바는 그리고 자바를 만들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언어가 C++ 언어이고요. 가장 각광을 받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객체 지향입니다. 따라서 제임스 고슬링과 패트릭 뉴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었고 기존 C++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쉽게 자바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바의 문법을 C++ 언어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자바의 문법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그 문법이 C++ 언어와 거의 동일합니다. if는, for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등등 대부분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바가 갖게 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요 세 가지입니다. 번역 방식을 사용하였고 강건성을 중요시했고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은 자바의 바이트 코드는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자바 언어 소스 코드를 만들게 되면 자바 컴파일러로 바이트 코드를 만들게 되겠죠. 번역해서 바이트 코드로 만들게 되는데 이 내가 PC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소스를 개발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간에 자바 컴파일러가 있으면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질 거고, 이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는 JVM이 설치된 어떤 컴퓨팅 환경으로 가져가든 그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손목시계가 됐던 냉장고가 됐던 어떤 거가 됐든 그것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JVM만 설치되어 있으면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 자바를 write once, run anywhere, 한번 작성해서 어디든지 실행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run anywhere지만 아무 곳에나 실행할 수는 없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JVM이 있어야 되겠고, JVM은 아무나 만들지 않고 자바를 개발한 선사에서 개발해서 배포를 합니다. 따라서 이 JVM이 만들어진 환경에서만 자바 언어는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바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지만 실행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JVM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만 실행을 할 수 있고, 그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항상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슬링과 노튼이 이와 같은 자바 언어를 개발하여 발표하였지만 발표 당시의 업계의 반응은 무척 냉대했습니다. 한 언어가 새롭게 개발되더라도 그것이 널리 사용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특정 계기가 필요합니다. 자바가 발표될 당시 컴퓨팅 환경을 살펴보면 막 월드와이드 웹 홈페이지들이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달리 당시 웹페이지는 정적 정보만 제공하였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정보가 서비스되었고, 동적 콘텐츠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노튼과 거슬링은 자바를 홍보하기 위해 핫자바라는 웹 브라우저를 자바로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 브라우저는 당시 널리 사용된 넷스케이프, 모자이크와 같은 브라우저와 비교하여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브라우저와 아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웹서버에 자바 바이트 코드를 저장하고 HTML 문서에 코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면 헛자바는 자바 프로그램을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을 애플릿이라고 합니다. 곧 다른 브라우저도 이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자바 언어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릿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 실행한다는 것은 보안 측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자바 프로그램은 JVM을 통해 실행되며 JVM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JVM을 신뢰할 수 있으면 애플릿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바 애플릿으로 작성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ESPN 외국 사이트에서 이런 스포츠 중계를 애플릿을 통해서
문자 중계를 하였습니다. 약간의 그래픽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게임들을 중계해 주었고, 저도 이 애플릿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박찬호 경기들을 문자 중계로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현재 서블렛 형태로 웹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 언어로 자바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기본 API가 자바로 제공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모바일 응용을 개발하는데 자바 언어가 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PHP, 파이썬 등 다양한 백엔드 개발 언어가 사용됨으로써 자바가 예전처럼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학습하는 언어로, 객체지향 개념을 익히는 언어로 가치가 매우 높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 언어입니다. 자바는 1995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바가 본격적으로 업계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에 발표된 자바 버전 1.2부터입니다. 자바 버전은 1.2, 1.3 이런 형태로 번호가 붙여지다가 자바 5부터는 1.5 대신에 자바 5라는 명칭으로 불려졌고, 그 다음부터는 자바 6, 7, 8, 9 이런 순서로 버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바의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언어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라이브러리가 개선되기도 하고 JVM 자체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아마 JVM을 개선하는데도 더 많은 노력들을 오라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바 언어에 큰 변화가 들어온 것은 자바 5와 자바 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 5에는 범용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제너릭스가 처음으로 추가가 됐고요. 이때 열거형도 처음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바가 처음 발표될 당시에는 놀랍게도 열거형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바 8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자바에 도입되었습니다. 자바 9부터는 6개월마다 자바의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하는 시점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3월, 9월 두 차례 새 버전을 무조건 발표합니다. 그때까지 준비가 된 만큼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 기능을 처음 도입하는 게 아니라 프리뷰 형태대로 한 두 버전에 걸쳐서 사용해 보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이 자바 12에 도입됐는데 12, 13에서는 프리뷰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해놓고 14부터는 확정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지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울 버전은 자바 16입니다. 올해 3월에 출시된 버전이고 여기에는 레코드, 인스턴스 오브 확장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14회부터 리뷰로 제공됐던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바 버전의 출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별도의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베타 버전을 안드로이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글이 안드로이드 API로 이제 자바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자바의 인기를 한 단계 높이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기존 선사에서 원래 자바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사에서 개발했던 언어인데 오라클에서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7 버전부터는 오라클에서 자바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바에 제공되는 표준 라이브러리 수는 클래스로 계산해 보면은 이제 쭉 증가를 하다가 자바 12부터 한 200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요소들을 대폭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마다 출시하는데 3년 주기로 LTS 버전이라는 것을 출시합니다. Long Term Support라고. 그래서 이 Long Term Support는 계속해서 그 버전에 대해서는 보안 패치를 하고 이제 보안 패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런 버전들은 업데이트를 안 해요. 새 버전이 15 버전에서 16 버전이 나오면은 15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는 중단을 합니다. 우리는 학습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LTS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자바를 이용해서 실제 응용들이나 웹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최신 버전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LTS 버전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고, 기존까지는 자바를 언어를 이용해서 뭘 개발하든지 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오라클에서 인수하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학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료로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하거나 응용을 만들어서 배포할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바에 있는 라이브러리 수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관련해서 꼭 설명돼야 될 중요한 또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avoid reinventing the wheel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미 잘 만들어져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개발된 것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러니까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그 언어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요소가 필요할 때
그 요소가 라이벌 통해서 이미 잘 구현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활용해야지 강건성도 높일 수 있고 가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언어를 익힐 때 그 언어의 라이브러리도 잘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클래스나 메소드 대신에 자바 API를 사용하면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코드의 간결성이나 가독성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자바 API는 검증된 것이고 보통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것보다 우수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바 API들은 범용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형태의 기능을 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져다 쓰는 것보다 내가 내 응용에 맞게 만드는 것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더 우수할 수 있지만 그 성능적인 개선이 우리가 필요한 개선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응용들은 그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성능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내가 내 응용에 전용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범용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더 강건할 수 있고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더 간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가독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시점에서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이라도 직접 개발해보고 내부적인 동작 원리를 이해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프로그래밍 역량을 향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지면은 그때부터는 정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을 내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의 비교에서 특히 C와 C++의 비교해서 자바의 표준 라이브러리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자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자바는 만들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고 널리 사용되던 C++ 문법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동일한 요소가 있으면 그 문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C++를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는 접근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또 문법이 C앤 C++에 비해서는 덜 복잡합니다. 자바는 단순한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바의 철학이고 특징입니다. C++는 문법이 복잡하고 계속 복잡한 문법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바도 새 기능들이 추가는 되지만 문법적인 요소들이 이해하기가 C++에 비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익히기가 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C++에 비해서는 훨씬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입니다. 자바는 강건성을 중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B에 강건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없으면은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C++에 비해서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C는 n이 정수 변수이면은 1.5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 손실이 일어나겠죠. 1.5가 n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1.5가 정수로 바뀌어서 1이 저장될 텐데 C에서 또 C++에서는 이거는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바는 동적 할당을 할 수 있지만 직접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JVM이 반납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에서의 실행 파일은 운영체제가 주체가 돼서 실행을 합니다. 자바는 운영체제가 주체가 돼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JVM이라는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중간 코드를 번역하면서 실행을 해줍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바는 동적 할당을 우리가 하지만 new를 하지만 delete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말록을 하지만 C에서 free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주소를 유효한 타입은 있지만 포인터 연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포인터 연산 때문에 C++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소를 접근하게 되면은 실행 시간에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의 조건식은 반드시 불리언으로 평가됩니다. 이거는 C++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C에서는 불리언으로 평가되지 않고 int로 평가됩니다. 함수의 인자 전달은 값 전달만 제공됩니다. C++는 값 전달도 있고 주소 전달도 있고 참조 전달도 있습니다. 이처럼 C++는 문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바는 값 전달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이처럼 문법적인 요소가 C++에 비교해서는 매우 적고 또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약간 복잡한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C++와 비교하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매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합니다. 다중상속도 객체장 측면에서는 다중상속도 가능하지 않고 연산자도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건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바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자바는 C++에서 문법을 차용하면서 강건성에 문제가 되는 요소, 또 문법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하는 요소, 꼭 없어도 되는 요소들은 차용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요소들만 차용을 해서 언어의 문법을 정의했습니다. 자바는 원래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고 웹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중 스레드,
TCP/IP 통신, RMI 등 분산 컴퓨팅 관련된 표준 라이브러리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를 장점을 11가지로 많이 내세웁니다. 각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심플해요. clean-up version of C++ syntax. C++ 문법을 매우 깔끔하게 다듬었다. 꼭 필요한 요소들만 가지어서 언어를 구성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고 익히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강건합니다. 강건성을 중요했습니다. 포인터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또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이지만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더라도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체지향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객체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C++보다 더 객체지향을 충실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설명드리면 인터프리트 방식입니다. 해석 기반이에요. 이 해석 기반을 사용한 이유는 원래 인베디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터블하다. 이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어디서 실행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개념이죠. 아키텍처럴 뉴트럴 합니다. 그래서 중간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써요.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JVM을 이용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내가 클래스 파일, 즉 중간 코드를 다운받아서 실행하더라도 JVM이 위험한 요소들을 실행하지 않고 막아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기능을 많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고 있고 또 성능이 좋다는데 요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도는 C++처럼 컴파일 방식에 비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JVM이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컴파일 방식이 할 수 없는 최적화를 또 JVM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언어입니다. 다이나믹 언어라는 것은 번역 방식을 사용하면 제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얘기는 그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던 요소들을 이제 자바는 실행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언어에 그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동적인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크게 독립 응용 프로그램과 애플릿으로 나눠지지만 애플릿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C++에서는 GUI 콘솔 프로그램을 구분하지만 자바에서는 GUI 관련 기능을 콘솔 위주 프로그램에서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용되는 자바에 사용하는 GUI 라이브러리인 자바FX는
기존 스윙 라이브와 달리 콘솔 기반에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콘솔 기반 프로그래밍도 하고 하지만 GUI 기반 프로그래밍도 GUI 기반 프로그래밍도 학습을 합니다.